네, 안녕하세요. 저 아까마의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인승진입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저를 보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몇 년 전에 이 자리에서 보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가끔 제가 아이색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보안을 하고 있고 한 20년 넘게 하고 있지만 보안이나 이런 아이색 같은 세미나를 나오다 보면 한 가지 드는 질문이 뭐냐면 굉장히 많은 보안 솔루션들을 가져와서 벤더들이 얘기를 하고 또 자기네 제품에 대한 특장점들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그 솔루션 가지고 다 구축을 했으면 보안사고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매일 보안사고 났다는 걸 듣고 있고 매주 듣고 있고 뭐 알려진 것만 해도 엄청나게 저희가 들려서 알고 있고 또 모르는 이야기는 또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터넷 시대로 돌아온 이후서부터 거의 매일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거의 매일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그 사건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줄지는 않아요. 뭐 옛날 얘기로 참가 방패 얘기 하고 싶지는 않지만 보안 이슈는 저희가 옆에서 현재 앉아있는 자리에서 또 내 사무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거는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맞고 어떤 솔루션에 무슨 기능으로 뭘 하고 있고 이런 거보다는 뭔가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게 없을까. 굉장히 많은 벤더들이 각각 자기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그 보안 기술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또 놓치는 거는 없을까 해서 제목을 좀 이렇게 잡아봤고요. 그 내용들이 어떤 특정 장비나 솔루션에 한정된 게 아니라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모델링의 한 방법으로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자리에 섰었어요. 근데 작년에도 한 내용은 작년에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클라우드 보안의 3대 과제, 고려될 3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봤었습니다. 딱 3가지 말씀드렸어요. 뭐였냐면 DNS 하나, 그 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 하나, 마지막으로 했던 게 인프라스트럭처. 저게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보안 이슈들을 종합해보면 저 3가지로 떨어지죠. 첫 번째 인프라스트럭처.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디도스 공격들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인프라스트럭처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작년에 제가 드린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모자르니까 ISP 이중화 했었고요. ISP 회전 이중화 하다 보니까 디도스 트래픽 들어와서 보안 장비들 갖다 놓고 하다가 이것도 용량이라든가 공격 패턴이 바뀌니까 장비로 안 되니까 스크러빙 서비스라든가 위에 서비스로 하는 보안을 고려를 했었고 이런 것들이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라든가 트래픽이 커지기 때문에 장비보다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으로 커버리지 하라고 작년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웹사이트 안 가지고 비즈니스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웹사이트, 기업 메일, 그룹웨어 전부 웹베이스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보안은 굉장히 한정적으로 데이터 센터 앞단에 웹방화벽 놓고 IPS, 네트워크 장비 놓고 하는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공격자들은 클라우드를 통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 공격자들은 클라우드를 가지고 엄청난 트래픽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나는 클라우드가 아닌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방어를 하고 있으니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작년에 전달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게 DNS였습니다. 되게 쉬운 어택 공격, 제가 해커라 그러면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공격은 DNS 쪽이에요. 왜? 지난 10여 년 동안 저희가 가장 많이 투자한 건 데이터 센터 앞단의 방화벽,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라우터 이중화, 회선 이중화 이런 장비 기반의 솔루션들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어요. 웹방화벽 나와서 웹서버 보완했죠. 뭐 와스라든가 각종 DB 서버들 연결해서 가용성 늘렸고 디도스 공격이라든가 아니면 트래픽 서지가 발생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준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DNS에 얼마를 투자를 했나 생각해보면 거의 투자한 적이 없다가 답이에요. 한국에 있는 가장 큰 회사, 글로벌로 굉장히 세일즈도 많이 하고 있고 고객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에 DNS 서버가 몇 대나 될까요? 이 DNS 서버 몇 대가 되는지 상상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자리하고 계신 기업에 아니면 공공기관이든 DNS 서버 몇 대나 있는 줄 아세요? DNS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대수가 2대 정도예요. 왜? 2대인 이유는 뭐냐면 한 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드 밸런싱 한다고 페일오버 한다고 2대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가장 큰 기업도 10개가 안 돼요. 글로벌로 가장 큰 기업도. 근데 그것도 힘드니까 조그만 중소기업들은 아웃소싱 하죠. DNS 서비스 업체 아웃소싱을 하고 있고,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DNS? 그게 뭔데? DNS 왜 쓰는데? 그냥 내가 사용하는 회사는 KT 쓰고 있으면 KT ISP에 DNS IP라는 거 자동으로 할당되니까 난 그런 거 몰라도 쓰고 있죠. 근데 기업에 보안을 하시는 분들은 DNS가 위험하고 어렵다고 보안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하고 있느냐? 별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DNS에 대한 보안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좀 신기가 있었나 봐요. 작년에 그런 메시지 보내고 나서 며칠 안 됐어요. 이런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다인사의 DNS 공격 어택, IoT, 미라이 본넷 해서 미국 전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 때 영향을 받았던 업체들은 메이저 인터넷 서비스 업체예요. 제가 업체 이름을 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그 업체들이 돈이 없어서 IT 인프라에 투자 안 했고 보안 인프라에 투자 안 했을까요? 엄청나게 했죠. 근데 DNS는 자체적으로 DNS 쓰는 것보다 아웃소싱 쓰는 게 좋겠다고 해서 아웃소싱 썼고, 그 아웃소싱으로 글로벌로 굉장히 했던 다인사가, 전 세계 몇 개 대륙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던 다인사가 디도스 공격에 무너졌죠. DNS 하나 무너지니까 전체 서비스가 무너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와서는 굉장히 많은 거, 오늘도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저쪽에 관련된 거였을 거예요. 뭐 랜섬웨어 이런 쪽에 관련돼서 어떻게 보완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은 많았는데, 굉장히 컸던 패티아, 워너크라이, 엊그제 나오는 또 와이어엑스, 이런 굉장히 마레어라든가 이런 공격들이 굉장히 퍼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의 장비로 커버하겠다? 그런 벤더 있으면 무조건 그 벤더 솔루션 사세요. 제가 매년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게 방어할 수 있는 솔루션은 없습니다. 여러 개의 정책과 교육과 방어 시스템과 이런 것들이 융합되지 않으면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런 얘기를 해서 좀 전달을 드렸고요. 뭐 농담삼아 신기가 있었냐 했지만 그런 이슈들이 실질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DNS 기반에 대한 공격들도 방어를 하기 시작했고, 웹사이트에 좀 더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데이터 센터 보호를 위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솔루션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희가 그거 말고 좀 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태껏 작년에 했던 얘기를 했는데 그거 말고 그럼 또 다른 거 고려할 게 없을까요?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외부에서 서비스, 인터넷 기반의 비즈니스 라뷰에서 서비스 했던 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은 내부에서 나가는 거. 왜? 지금 보셨던 것처럼 말웨어, 각종 봇 어택 이런 것들 가지고 내부 이슈들이 많은데, 그거는 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내부 사용자에 대한 정책들은 굉장히 헐거워요. 기껏 한다는 게 US 사이트, 이상한 사이트 못 가게 하는 거. 우리 가끔 그 웹페이지에 특정 뭐 검색하러 들어갔다가도 이상한 데로 리다이렉션 돼가지고 이상한 페이지 나오면 순간 당황하는 것처럼 내부 사용자가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한 보완을 하는 것들의 기본 정책은 뭐 웹 시큐어 게이트웨이 이런 것들 가지고 많이 하죠. 근데 그거는 특정 필터, 정보들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기본으로, 아니면 요새 말하는 행위 기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행위 기반이든 필터링이라는 게 적용하기가 그렇게 쉬운 기술도 아니고, 새롭게 변하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새롭게 변하는 것들을 내가 이해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APT들 굉장히 염려를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특정 장비가, APT는 저희가 제일 잘해요.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다 막을 수 있냐? 절대 막을 수 있는 솔루션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로 가고 있고, 공격은 다양해지고, 공격자는 굉장히 많은 툴, 어제 오늘 해서 굉장히 많은 세션들이 있었는데
공격의 패턴, 공격이 쓰는 툴들이 특정 밴드에서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도 있지만 7개에서 10개 이상의 공격들을 한꺼번에 날려요. 그거를 하나의 장비의 솔루션으로 커버리지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공격은 여러 가지로 날라오고 있는데 나는 포커스하는 거 한 영역이야. 그러면 나머지 영역은 어떻게? 그냥 뚫리는 거죠. 이런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웹사이트 하나 갖다 놓으면 끝났는데 지금은 모바일 사이트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모바일 사이트도 만들고 웹 서비스도 하고 있지만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트래픽 패턴이 바뀌었고 전달되는 트래픽이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옛날 방식의 보안하는 방법, 맨날 웹서버 보안하는 거 이런 거에만 포커스하고 있는데 공격하는 사람들은 바꿔서 공격을 하고 있으면 맞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그 안에서 어찌됐든 보안하시는 분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야 되는 거고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보안에 투자 안 하는 회사들도 기업들도 없고 한국만큼 보안에 투자 안 하는 나라도 없어요. 이슈 생기면 잠깐 난리쳐요. 뭐 굉장한 솔루션 도입해서 뭐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금융권, 정부, 공공기관 뭐 하나 터지면 난리치죠. 근데 2개월, 3개월 지나가면 싹 없어졌어요. 다음번에 큰 이슈 터지면 그때 왜 안 했어? 그때 할 걸.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DNS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부에서 내 사이트를 들어오게 하는 거는 그런 가용성 확보하고 한 크라우드로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내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거에서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 게 US 사이트 막았으니까 문제 없다라고 생각들 많이 해요. 필터링 하고 있고 뭐 각종 성인 사이트, 도박 사이트, 스포츠 사이트 잘 막고 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패치 나오면 잘하고 있다. 근데 그 US 사이트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도메인 제너레이션 알고리즘이라 그래서 DJ라는 걸로 해서 도메인을 순간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DNS 레지스터에 방금 등록되어 있고 새롭게 들어오는 전혀 모르는 도메인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거 어떻게 방어해요? 순간적으로 생성을 해서 레지스트를 하고 있는데 필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즉각적으로 어떤 그 트래픽에 대한 패턴이라든가 그 트래픽이 움직이는 걸 보지 않으면 방어를 못해요. DNS 여기 그림에도 잠깐 보고 있지만 도메인 네임 서버 우리가 따따따 코리아닷컴, 따따따 삼성닷컴, LG닷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기본적인 도메인 개념이에요. 근데 이런 어태커가 쓰는 도메인은 저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상한 숫자, 난수, 10자리, 20자리로 랜덤하게 만들어서 등록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건 보이지도 않아요. 보지도 못했던 DNS인데 DNS 리퀘스트를 하면 응답을 주고 거기서 커맨드 컨트롤 서버가 컨트롤합니다. 저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IT나 보안 쪽을 좀 아시는 분은 괜찮겠지만 DNS로 무슨 정보가 유출이 돼. DNS 정보 유출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DNS를 통한 정보 유출 찾으시면요. DNS 터널링, 익스필트레이션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방법론으로 DNS를 리퀘스트를 통해서 내부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이런 게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매번 제너럴한 얘기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가 움직이는지는 내가 가시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무슨 위협이 있는지 알아야 막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적절한 정책을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한 거고 또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움직여야 되는 건데 어느 밴드에 가서 저희는 이 솔루션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조건 사세요. 다 할 수 있는 업체는. 절대 보안에서 100%라는 건 없습니다. 100%에 가깝게 가는 보안은 있지만 100%를 개런티할 수 있는 보안은 없어요. 그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고민 드리고 같이 고민해보자라고 하는 것들은 멀티레이어,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멀티레이어 보안, 시큐리티. 어떤 분은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 솔루션, 단일 모델로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개의 솔루션들을 가지고 그 갭들을 메워 나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안티바이러스, 뭐 데스크탑 보안 이런 장비에 네트워크 파이어들 가지고 하고 계시고 웹 프락시라든가 웹 시큐리티 가지고 보안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거 말고 추가적인 레이어가 더 필요한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메인이 랜덤하게 생성되고 즉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얘가 그런 걸 어떻게 잡아낼까요? 뭐 기술 얘기 딥다이브하게 하고 싶진 않지만 하고 있는 방법이 요새 얘기하는 빅데이터, 그 다음에 데이터 어널리시스 이런 기반으로 합니다. 전혀 없었던 그동안 트래픽 리퀘스트나 DNS를 통해서 트래픽이 전달되지 않았던 도메인이 갑자기 뛰게 되면 그 도메인으로 가는 트래픽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요. 특정 도메인에 대한 리퀘스트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알고 있는 도메인에 대한 리퀘스트가 뜨게 되면 그걸 가지고 얼랏을 띄운다거나 모니터링 한다거나 이런 세부적인 기술로 방어가 할 수 있는 그 알고리즘이 생성이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보안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저는 매번 그 세미나 오면서도 같이 말씀드린 게 이게 다 내 네트워크에서 내 장비로 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에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공격은 클라우드에서 미국에서 날라오고 있고 일본에서 날라오고 있고 중국에 날라오고 있는데 저런 공격들이 우리 데이터 센터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데이터 센터 업링크 회선 풀 차면 그동안 투자했던 거 다 어쩌실 거예요. 아무것도 쓸 데가 없어요. 공격은 시작할 때 같이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공격이 시작되면 방어도 클라우드에서 하고 끝나고 깨끗한 것만 내가 받아야지 나한테 들어올 때 더티 트래픽 같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망가지게 되는 거고 내 서비스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하나의 더 레이어를 가지고 고민을 하셔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 보호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죠. 웹 방어벽들 다 잘 쓰고 계시고 뭐 IPS 같은 거, IDS 같은 거 다 넣고 있고 뭐 로드 밸런서 가지고 이중화 다중화 하시고 계세요. 근데 특정 패턴들 10여 년간 가장 탑 위에 올라갔던 보안 어택 OWASP에서 올라가는 가장 큰 어택 SQL 인젝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아직까지도 탑 1, 2를 자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그런 거 고민하고 있고 보안 세미나나 이런 데서 얘기들 많이 하니까 많이들 준비를 하세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모르는 거 아까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공격자의 패턴과 트래픽 패턴이 바뀌고 있다고. 그럼 뭐가 바뀌는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앉아 계시면서도 쓰고 계시고 매일 쓰고 계시고 하는 거에 대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API라는 겁니다. DNS 가지고 크게 보안 안 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API 우리 맨날 쓰고 있죠. 페이스북 좋아요. 내 어떤 웹사이트 가면 페이스북으로 연결할래요. 트위터로 연결할래요. 웹 데이터, 날씨 정보, 트래픽 정보 다 API 콜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IoT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IoT 디바이스를 통한 보안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처럼 저런 API 트래픽은 어마무시하게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저쪽의 보안 별로 고민해 보신 적 없을 거예요. 웹사이트에서 맞겠지. 웹방역국에서 맞겠지. 개발자들이 잘하겠지. 근데 엄청난 위협으로 되고 있고요. 올해 OWASP에서 그 새로운 탑10 리스트에 API 보안이 필요하다는 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고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IoT 디바이스 늘어나게 되면 IoT 디바이스가 들어가서 웹 누르고 웹 브라우저 눌러서 DNS 체크해서 들어갈까요? 아니죠. 다 API 콜 같은 걸 가지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접속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트래픽은 지금보다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고요. 지금도 엄청난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근데 주의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그 아까마에서 좀 조사를 해보면요. 그 아까마에는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CDN 밴더로서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15에서 30%를 딜리버리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미나에 말씀드릴 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15에서 30%를 딜리버리하는 회사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저희가 15에서 30%를 딜리버리해서 잘했다가 아니라 그만큼 저희가 볼 수 있는 표본 개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택에 대한 표본, 트래픽 패턴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모프 표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매 분기마다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 현황이라든가
전 세계 어택 현황들을 발간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기업이라든가 뭐 공공기관에서 그 보안을 하기 위한 백데이터,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백데이터로 활용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그 모포변에서 저희가 자료를 좀 조사를 해봤더니 API가 2.8배 이상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엔터프라이즈에선 굉장히 많은 API 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도 생각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페이스북에서 우버를 부르고 지도를 찾고 하는 것들, 실질적으로 대부분 이런 것들, 정부기관에서 날씨를 알려주고 내가 특정 서비스를 받을 때 정보들을 가져오고 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 대부분 API 콜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어서 더 많은 API 트랜잭션이 발생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근데 API 콜들이 늘어나면서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은 컨설하는 게 첫 번째로 보안 이슈라는 거죠. API 콜에 대한 보안. 이게 클라우드 환경을 가면서 클라우드의 넘버원 컨선이 뭐였냐면 클라우드 적용의 시큐리티였어요. 지금도 넘버원 컨선이 시큐리티예요.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낫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낫다 의견이 분분하죠. 퍼블릭 클라우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지만 보안 이슈를 고민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동안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아까마이가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저희 트래픽에 저희 쪽으로 딜리버리하는 인터넷에 15에서 30% 하는 트래픽에 저 파란색은 웹 트래픽, 일반적인 웹 트래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밖에 안 돼요. API 트래픽 그 포션 자체가. 근데 실질적으로 걔가 쓰는 트래픽의 양은 2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진 서비스 하는 게 API는 4%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걔가 전체 트래픽의 25%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협이 변화하고 있어요. 뭐 똑같은 얘기를 해서 특별히 그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지만 웹페이지에 대한 공격들, 웹페이지에 대한 어택, 디도스 공격들을 굉장히 많이 컨선을 해왔고 준비를 하셨었는데 그렇게 잘 쓰고 많이 쓰고 있는 API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API 콜은 거의 웹 트랜잭션하고 같은 형태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보안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들이 웹옵스에 가지고 개발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지만 하나의 오류에 빠져 있죠. API는 어차피 모바일 앱이나 이런 걸로 많이 들어올 거니까 별로 할 거 없을 거야. 근데 현실은 아니라는 거죠. API 콜을 변조하는 방법도 쉽고 API 콜로 보안 이슈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그 웹사이트의 정보들을 API 콜로 받아오고 있고 날씨 정보를 가지고 농사를 져야 되는데 날씨 정보를 누가 변조해서 보낸다 그러면 나 농사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행사나 이런 데서 부킹할 때 부킹 정보 가져와야 되는데 그거 변조해서 보내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쇼핑몰에 가가지고 내가 결제를 해야 되는데 가격이 원래 100만 원이었던 가격이 API 콜을 바꿔가지고 전달되면서 바꿔서 전달하고 돈을 보내는 거 정보들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웹사이트 보안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안 하고 있으면서 그냥 막연히 잘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API 콜을 보면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다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인증을 하고 그게 맞으면 각종 파라미터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트랜잭션을 해서 결과를 보내주는 겁니다. 웹 트랜잭션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대부분 다 비슷하고 패턴도 돌아가는 방식도 HTTP 겟을 통해서 전달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현재로서. 이렇게 전달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할 놈이 없다는 건 문제가 되는 거죠. 누군가 트랜잭션을 발생을 시키고 있는데 그 트랜잭션은 검사를 안 하고 있다.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API 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요. 다만 처음에 그 제가 잠깐 뭐 농담 삼아 보여드린 그림처럼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또 다음 주에 또 API 콜로 엄청난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고요. 계속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보안의 기본 요소가 뭐죠? CSI, Security, Integrity, Availability. 이건 다 하고 해야 되는 게 기본의 그 보안의 원어원이죠. 똑같이 인증에 대한 권한 관리를 해야 됩니다. API 콜 아무나 날리면 어떻게 돼요? 적절한 사용자인지 내가 서비스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막을 수 있는 방법론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장비, 어떤 브라우저,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는 우리 쪽에 허용을 할 건지, 액세스를 허용할 건지, 키를 가지고 사용자 인증을 하고 권한 관리를 하는 것들이 당연하게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야 정상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 각종 파라미터 패턴들, 파라미터에 따라온, 리퀘스트에 따라오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검사를 제대로 해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 이 검사 정보를 통해서 그 내부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디도스에 대한 이슈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라미터 사이즈, 그 파라미터의 값, 뭐 SQL 인젝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할 때 가장 처음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적절한 리퀘스트인지 검증하고 리퀘스트 사이즈 검증하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에 써야 될 그 단어인지 구분 검사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처럼 똑같이 API 보안에서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맨 인 더 미들 어택이라고 맨날 얘기하는 보안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중간에 누가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어쨌든 인크립션을 통해서 데이터 보안을 하고 그 클라이언트 접속하는 놈이 정상적인 접속자인지 아닌지는 지금은 대부분 검사를 안 해요. 왜? 너무 많잖아요. 전 세계 사용자가 다 들어오는데 클라이언트 서치 다 요청하게 되면 불편하니까 안 하고는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진짜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 사이트나 중요한 보안이 적용돼야 될 파트에는 그런 인증을 통해서 나에 대한 웹서버에 대한 인증도 당연히 해드리지만 클라이언트, 나한테 공격을 하고 나한테 리퀘스트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안 적용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방법론들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콜이 얼마만큼 들어올지 디도스에 대한 그 컨설은 언제나 있는 거고요. 또 슬로우 포스트, 슬로우 로리스 같은 웹 스타일의 공격. 그 슬로우 공격들은 그거죠. 저랑 통화 시작하십시오. 저랑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저쪽에 전화 받고 예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죠. 여보세요? 가만히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어요. 그럼 저는 계속 그 콜 잡고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서버를 죽이는 게 슬로우 공격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트레 인젝션에 들어오면 여보세요? 예. 저랑 통화 가능하세요? 예 가능하세요. 말씀하세요. 뭐가 어쩐데요? 이러고 시작되는데 여보세요? 까지는 해요. 그럼 저쪽에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그럼 서버는 계속 그거 기다리고 있고 그게 쌓이면 서버는 딴 일 못하고 죽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기술 딥다이브는 들어갈 건 아니지만 일정 시간 동안 어떤 리퀘스트나 일정 시간 동안 뭐가 없으면 그거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는 트랜잭션을 커버리지 할 수 있는 타임셋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적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거에 대한 보안이 필요하게 됩니다. API 키, 뭐 클라이언트 IP나 유저 에이전트나 뭐 이런 세션 아이디 이런 걸로 정상적인 트래픽이 그 특정 인계치를 넘어가지 않도록 내 API 서버가 응답하는 서버가 부하를 받지 않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지오블록이 굉장히 큰 그 방법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 회사는 중국에서 들어올 일 없어. 근데 왜 중국에 들어오는 콜을 다 받아요? 중국 막아버리면 되지. 심플하게.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꼭 들어와야 되고 내 서버에서 API로 정보를 가져가야 되는 사이트가 특정 지을 수 있다면 걔만 허용하면 됩니다. 화이트리스트로 허용하면 되죠. 그런 방식의 보안 적용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제가 얘기한 거 뭐 별로 굉장히 어려운 거 특별한 거 없어요. 저런 걸 할 수 있고 저런 걸 고민하시고 보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모든 벤더들이 얘기하는 게 내 장비로 나간다. 해보시고 내부 정책과 우리가 하는 거에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됩니다. 완벽한 보안은 없습니다. 공격자는 계속 변화하고 있고 내가 자는 시간에도 공격자는 새로운 공격 패턴, 새로운 방법들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고민하셔야
하고 같이 해야 될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패스를 만드시면 돼요. 패스를 고민하시면 굉장히 좋은 보안을 하실 수 있습니다. 패스는 퍼포먼스, 어베일러빌리티, 스케일러빌리티, 시큐리티에서 앞에 약자를 제가 따낸 용어인데요. 적어도 서비스 인프라가 내가 원하는 수준의 성능은 내야 되는 거고 어떠한 모델이든 로드 밸런스든 페이러벌스든 장애를 대비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장성이 필요한 거죠. 내가 비즈니스가 늘어나고 잘 되면 그거를 커버리지 할 수 있는 정도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큐리티는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작년에 말씀드렸던 그런 거하고 다른 새로운 우리가 잘 모르는 보안 영역이 새롭게 나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으면 더 큰 이슈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세션을 마치겠고요. 뭐 장비나 저희 솔루션 뭐 네임 가지고 뭐 하고 싶은 얘기는 전혀 없었고 이런 고민들을 좀 같이 보완하시는 분들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강연해 주신 인승진